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효석 작가님이 쓰고 페이지 이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주식에 관한 책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원래 주식 투자를 하던 분들 말고 작년 동학개미의 난에 전 국민이 들썩일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부동산과 주식 투자가 가장 일반적이죠.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고 대신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더구나 주식 투자는 부동산보다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례를 많이 봤거나 직접 경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고 아파트 값은 하루가 무섭게 계속해서 오르는 이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돈만 모았다가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겁니다. 이제 주식은 차익을 벌어다주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돈의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생존 수단이 되었죠.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우리는 대부분 돈도 별로 없고 시간도 없고 경제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제목처럼 주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돈을 벌 확률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옛날처럼 잘 모르더라도 누가 알려줘서 샀더니 수익이 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중 진짜 필요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최근에 투자를 오픈북 테스트에 비유하는데요. 투자 정보의 싸움은 무의미하다는 뜻이죠. 결국 투자의 성패는 정보를 먼저 알았느냐가 아니라 복잡한 주식시장을 꿰뚫어보는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시장은 더 이상 단순하게 수치로 예측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식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투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와중에도 자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테니 우리의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넘쳐나는 유동성과 저금리를 만들어낸 강한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지금이라도 투자하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읽어라. 2장,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3장, 디플레이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 4장, 완전히 바뀐 투자 환경을 이해하라. 5장, 숫자의 가치를 더하는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라. 책의 전반부에서는 투자 환경을 살펴보며 기초 지식을 알려주고 후반부에서는 급변하는 주식시장을 분석할 도구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완벽히 이해해도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오픈북 테스트로 바뀐 투자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를 하면 점수는 잘 나올지 몰라도 등수는 크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었고 그 정보가 이미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오픈북 테스트니까 보이는 대로 다 적는 게 아니라 책의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기본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북 테스트를 잘 보려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단기적인 예측으로 돈 버는 전략보다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찾는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나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디레버리징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디레버리징은 레버리징의 반대말로 부채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지출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상환하라고 할 거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게 되겠죠. 이러면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의 담보 가치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럼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불경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하는 건데요. 바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금리를 조절하는 거죠. 작년 금융시장에 올 뻔했던 위기를 금세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 계획 발표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빠르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거든요. 자산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줄어들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환경도 개선되었죠. 요즘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 가치의 하락과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하지만 통화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데 이러면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책에서는 좀비 기업과 유니콘 기업으로 나눠서 말하는데요. 좀비 기업은 부채율이 높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로 근근히 신용을 조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이 많을수록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게 됩니다. 반대로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은 대부분 파격적인 혁신 기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자면 쿠팡과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제품 가격을 낮추다 보면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비 기업은 유형자산 비중이 높고 유니콘 기업은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데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선 유형자산이 중요했던 제조업에서 무형자산이 중요한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왜 감소했을까요?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무형자산으로의 투자가 집중되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죠. 무형자산의 성격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쉽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몰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유형자산에 비해 복제가 쉽기에 파급 효과가 큽니다. 셋째, 한 번에 여러 곳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끼리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형자산이 투자 환경도 바꿔놨는데요. 무형자산은 거래가 어렵고 가치평가도 어렵고 담보를 인정받기 어려워 대출도 어렵습니다. 무형자산의 평가가 어렵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가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익지표를 통해 이 회사가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겠죠. 또 회사의 자본 정책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 기업이 얼마나 재테크를 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COE가 낮은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COE란 기업이 벌어들일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식 금리를 말합니다. COE가 낮을수록 미래의 현금 흐름이 갖는 현재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듀레이션이 긴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듀레이션은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의미합니다. 듀레이션 계산식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현금 흐름의 무게 중심이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너가 기업의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해 주주와 소통하고 주주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고 좋은 지배구조를 가졌으며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 주식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세계입니다. 이 책도 저 같은 초보자가 읽기에 그리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영상 강의가 추가되어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저자 강의를 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저자가 제시한 새로운 투자법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